자, 오늘 이제 구독자 방안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제 아캄이랑 그리고 인피니트. 자, 인피니트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110원에서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좀 주셔가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셀레스티아라든지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코인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캄은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인피닛이랑 셀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가 단타를 해볼 만한 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아캄에 대해서 먼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바로 투매가 나오는 위치예요. 이 투매라는 것은 대량의 물량이 매도세로 전환이 돼서 나온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론만 두고 봤을 때 이렇게 지지 라인을 깨는 구간들, 이 지지 라인이 깨는 구간들이 바로 이런 투매라는 게 대량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앞서서 이만큼의 거래량이 여기서 터져졌죠. 그러면 매물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어요? 이 위치에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쪽에서는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과 비교를 해봤을 때 A와 B로 나뉘어봤을 때 A가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은 위치겠죠. 여기는 매도세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물이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는 투매가 나온 위치까지는 강하게 급등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을 그어보게 되면 250원짜리와 236원짜리들, 그리고 현재 220원까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쭉 두고 봤을 때 보시면 어떤가요? 1차적으로 방금 220원 구간까지 저항을 받은 구간이죠. 그렇죠. 근데 220원 구간들을 안착을 해줬을 때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부터 해서 240원 넉넉하게 잡아서 240원과 250원까지,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은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매물이 거의 없는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20원 구간들만 돌파를 했을 때는 위쪽에는 매도 압력을 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을 줄 만한 매물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240원에서 250원 사이까지도 한 차례 급등이 가능하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캄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236원, 그죠? 좀 넉넉하게 잡았을 때는 240원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 하나의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조정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나요? 바로 보시다시피 15분 봉상으로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기준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준점에 맞춰서 보셔도 됩니다. 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저는 뭐 5분 봉상으로 보셔도 되고 뭐 어떤 봉이로든 보는 건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구간들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구간들은 항상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안착을 해줬을 때는 항상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이 거래량이 터진 만큼 여기 구간에는 이 거래량 터진 만큼의 매물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할 때는 180원을 이탈했을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대응을 해봐야겠죠. 근데 지금 가격에 비해서 워낙 낮게 측정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현 위치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205원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 깨면 바로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침 또 이렇게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일봉봉상 흐름으로 봐도 위쪽에 매물대, 자, 어떻게 보면 여기 구간이 바로 이전에 고점 형성이 되었었던 구간이에요. 일봉상 흐름으로 봐도 217원을 돌파하면서 급등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했을 때 이 구간,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하면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돌파한다고 무조건 급등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갈 것인가, 아니면 페이크를 쓰게 되면서 여기서 물량 털어먹고 떨어뜨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볼 때 한 10초 봉을 보면 되긴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설정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일단은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량을 터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물량을 하나의 매집을 하고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급등하는 것인지는 10초 봉을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다시 한번 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피닛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보통은 이렇게 급등하는 것들을 따라잡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물량을 털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반등을 주더라도 반등을 주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노릴 때는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 어떤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뭐 4시간 봉이든 1시간 봉이든 그거는 코인에 따라서 다른 편인데요. 현재 인피닛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봉을 보셔도 되고 30분 봉을 보셔도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자, 보시면 어떤가요? 자, 이 검은색 라인을 우리가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보시면 검은색 라인이 뭐예요? 100일선이에요. 여러분들이 30분 봉을 보셔도 되고 1시간 봉을 보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상승세가 강하게 한번 반등을 보이잖아요. 그럼 이때 부딪히는 라인들을 쭉 봐보세요. 그러면 이 선에 맞게끔 거의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피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은색 라인, 100일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고 시세를 주죠. 저항 맞고 떨어지다가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를 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 안에서 이제 저점 라인들 92원까지 보시고요. 물론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95원 라인대를 하나의 선으로 놓고요. 그리고 개인의 물량을 털고 나서 다시 돌파하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피닛을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들어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내려갔다가 이탈했다가 지지해 주는지 보고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세를 이렇게 줄 때, 자, 돌파를 하니까 시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려갔다가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 도달했다 해도 여기서 이탈하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100일선 라인을 돌파를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돌파를 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에 대한 예시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인 단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 단타도 하고 있죠. 보시면 저희가 금요일 날 나갔던 게 아주 아이비 투자예요. 11,000원짜리에서 11,000원에서 11,050원짜리들 추천을 드렸던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익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놓치지 않으면 이제 혹시나 제가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추천드리고 나서 제가 잠깐 뭐 자리 비우는 사이에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웬만하면 제가 매도 자리도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침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일단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아주 아이비 투자에 대한 1분봉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200일선 구간들, 120일선 구간을 우리가 가장 많이 체크를 하고 봅니다. 그래서 노란 선이 200일선 구간인데 한 차례 이탈을 하죠. 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고요. 이탈을 시키면서 개인의 물량을 털어내고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재돌파한 흐름들을 보여준다? 이거는 무조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기다렸다가, 제가 계속 기다려보다가 이런 자리에서 다시 돌파하네.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보고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그 전에 나갔었던 게 또 뭐가 있었어요? 뭐 퀄리터스 반도체 이런 건 제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추천이 나갔던 게 MK전자 2만원짜리 보셨죠?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주식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결국 세력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은 타점을 왜 그렇게 잡아야 되는지 딱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이때는 어땠어요? 이때는 조금 달라요. 이건 이탈하고 올라갔나요? 갭을 띄운 상태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지받고 올라갔죠. 아까는 어땠어요? 시작하자마자 떨어졌죠. 떨어졌을 때는 이탈하는 거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쪽 매물들을 이런 식으로 소화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내려왔다가 이탈했다가 올라가는 소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원리는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만 보시더라도 이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전에도 어땠나요? 이전에도, 자, 이거는 올라갔다가 똑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지지받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K전자 이거 형식만 살짝 다를 뿐이지, 물량을 털어내고 올라가는 거랑 그리고 물량을 위로 올리면서 털어내고 올라가는 거랑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일에 급등하는 종목들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K사인도 11%, 자, MK전자 상한가 바로 갔었죠. 추천하고 나서
상한가. 이게 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다 수익이 났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는 15,900원에서 나가면서 하루 만에 상한가 바로 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천 나갔던 자리들은 올라갔을 때 추천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 전날 나갔던 것들이에요. 당일날 상한가하고 다음날까지 해서 40% 넘게 급등을 보여줬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사인도 2번 나갔었고요. 합산해서 지금 100%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피닛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지를 보여줬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계속 눈 뜨고 지켜봐야 되거든요. 이탈하면 어쨌든 손실이 날 수가 있는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려갔다가 돌파를 할 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내려오면 제가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독자방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자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안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같이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코인도 같이 나가면서 동시에 주식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도 이제 대부분 다 주식을 하셨고, 또 주식 단타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보다 주식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들로 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인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수익을 또 많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같이 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구독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매스타점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목표가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나요? 투매가 나오는 위치들. 자, 1차적으로 투매가 어디서부터 나왔었죠? 요 자리들, 그죠? 거래량이 많이 실렸던 위치가 어디예요? 요 자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실렸던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라운드 피겨 자리인 110원과 112원 자리가 강한 저항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시간 봉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매물 자체가 102원까지는 쌓여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돌파를 했을 때 102원 자리만 다시 한번 더 안정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안착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110원에서 112원까지도 반등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110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올라갔을 때 바로바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 혹여나 92원 자리들을 깨게 되면 반드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셀레스티아 이것도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반등이 나올 때는 내려왔다가 이탈했을 때를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이 검은선 라인들, 100일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매수 타점을 잡기가 정말 애매해요. 그래서 한 차례 이탈하고 나서 좀 더 내려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평선이 기울기가 하향 추세로 전환되었을 때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제가 타점을 구독자방에다 따로 해서 잡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방법들이 당일날 급등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쌍바닥 패턴들을 꼭 체크하고 봐보세요. 아즈텍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나갔었잖아요. 보통 시장 바닥 나오고 종목에 대한 바닥이 나왔을 때는 쌍바닥 패턴 나오고 중심 맥점을 돌파를 하면서 안착해주는 흐름들이 나올 때 그다음부터 우상향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 자리가 여기 음봉일 때 이때 들어갔던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 맥점, 쌍바닥 형태를 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띄어야 되고 여기서 중심 맥점을 돌파하고 물량 소화를 한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즈텍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뉴턴 프로토콜도 한번 봐보세요. 비슷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아즈텍이랑 어때요? 아즈텍이랑 뉴턴 프로토콜이랑,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해야 돼요? 중심 맥점 라인들까지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들어가야 되죠. 지금 여기서 매수하면 돼요? 안 되죠. 더 떨어져야 됩니다. 4%는 더 떨어져야 돼요. 인젝티브도 마찬가지죠. 반등 나오고 있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왜? 월요일날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한 차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커넥트도 제가 타점 잡아드렸었죠. 펭구도 봐야죠. 퍼치 펭귄 더 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들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은 종목들이니까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제가 타점 오면 말씀을 드릴 거니까 구독자방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